영남 집강소, 보수 집강소와 결전. 영남 내지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김산에서는 집강소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어모면 참나무골에 사는 편보원은 김산 장터에 도소를 차려놓고 도집강이라는 이름으로 농민군 통치를 실시했다. 8월 무렵 편보원은 김산의 총지휘자로 군림하면서 도소에 몰려드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교주 최시영의 도장이 찍힌 예지라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접주, 접사, 성찰 등의 분임을 임명했다. 도집강이 된 편보원은 스스로 전봉준이 보낸 사자라 일컬으며 패정을 뜯어고쳤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군량미와 재물을 거두어들였다. 도집강 아래에서 접주들은 말을 타고 깃발을 세우고 마을로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신호로 포를 놓아 알렸다. 농민군이 지역 행정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김산 일대의 접소에서는 양반과 토호를 징치했다. 예를 들어보자. 이곳 기동에는 양반지주인 여씨 부자가 살고 있었다. 여씨는 유난히 소작인들에게 원성을 샀는데 며느리도 모질었다 한다. 이 집 며느리는 퉁방울 눈에 키가 큰 미인이었고 부잣집 마나님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소작인이나 종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소작인들이 물건을 바칠 때 마음에 들면 여지없이 챙기면서도 묵 같은 시시한 물건이 들어오면 마당에 패대기 치며 이것도 음식이라고 가져왔나 라고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이곳 접주는 여씨들의 정자구직이 김정문이었다. 여씨 부자는 봉기가 일어나자 인근 지리의 산골로 피했다. 그리고 관리인을 통해 재산을 빼돌렸다. 농민군은 양곡을 모으고 있다가 그들이 숨어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내 지리의 농민군은 여씨 부자를 잡아다 족치며 돈을 내게 하고 풀어주었다. 또 기동의 농민군은 여씨의 조모 묘를 파내 관을 여씨 집 마루에 옮겨놓았다. 이 묘는 남의 무덤에 혈맥을 끊고 강압으로 빼앗아 쓴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씨는 집으로 달려가 농민군을 향해 역적질을 한다고 호통쳤다. 여씨는 죽지 않을 정도로 흠씬 두들겨 맞았고 농민군은 돈과 소를 빼앗아갔다. 이런 소문을 들은 양반과 토호들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고 농민군은 더욱 활기를 치고 다녔다. 또 다른 예로 예천 농민군 활동을 살펴보자. 예천 지역 농민군 지도자는 최맹순이었다. 그는 본래 강원도 춘천 사람으로 어느 때 무슨 연유에서인지 예천 땅 동로면 소야리로 흘러들어왔다. 최맹수는 타양살이를 시작하면서 옹기장사를 했다. 이런 장사는 천한 출신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 일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최맹수는 단순한 옹기장수가 아니었다. 이웃에 사는 장복극을 입도시키는 등 동학조직을 넓혀갔다. 고부봉기가 한창일 무렵 그는 후진 소야마을에 접소를 차리고 스스로 관동수 접주라 일컬으며 조직을 확대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6, 7월에는 면과 리 단위까지 조직을 만들었는데 모두 48개 접소에 7만여 명을 끌어들였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큰 접소는 1만여 명, 작은 접소는 수천 명이 되었는데 시정의 불량 청소년, 평민, 노비, 머슴 따위가 자기들 멋대로 뜻을 얻은 때라 여기고 관장을 능욕하고 사대부를 꾸짖으면서 마을을 노략질하고 돈과 재물을 빼앗으며 무기를 도둑질하고 남의 노새와 말을 몰아가고 남의 묘를 파헤쳤다. 사사로운 원수를 갚으려 사람을 묶어 두들겨 패서 덜어 죽이기도 했다. 갑오척사록. 이렇게 군 단위에 큰 조직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 최맹순의 열정과 지도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예천 읍내를 제외하고는 서북 지역의 행정을 장악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했다. 또 함양 박씨의 유계소를 농민군이 빼앗아 접소로 삼았다. 금곡 접소에는 시골 양반인 함양 박씨들도 농민군에 가담했거니와 천석군으로 이름난 전도야지가 모량도감이라는 직책으로 군량을 마련했다. 전도야지는 모습이 돼지 같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인데 돈 많고 글 잘하고 풍채 좋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향촌의 신망을 얻었다. 7월 들어 농민군은 영장을 지낸 토호 이유태를 끌어내 두들겨 패고 돈과 곡식을 빼앗았다. 그러고는 읍내로 들어와 악질 구시라치 김병훈을 두들겨 패고 그 아비의 묘까지 파냈다. 그뿐 아니라 안동부사가 경진가점을 지날 때 부사의 의관을 빼앗은 뒤 때리고 그 아내의 비녀와 가락지 등의 여장까지도 깡그리 빼앗았다. 그때 최맹수는 읍내로 진격하지 않고 농민군의 행패만을 맡고 있었다. 그동안 읍내의 양반과 향리들도 집강소라는 이름으로 객관에 본부를 두고 1,500여 명의 민보군을 조직했다. 예천 지방은 안동과 함께 사족들이 드센 곳이었다. 그들은 총과 소작인까지 모아 별도의 집강소를 조직해 농민군 집강소에 대항하려 했다. 그들의 집강소는 보수집강소라는 이름으로 구별한다. 보수집강소에서는 농민군의 집강소 활동에 반격을 시작했다. 8월 9일 북부 구산 마을에 농민군 수십 명이 들이닥쳐 지주의 집을 습격했다. 이때 보수집강소 민보군이 출동해 농민군 11명을 잡아왔다. 농민군이 우리를 죽이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호령하자 그들을 한천 냇가로 끌고 가 생매장했다. 이 일은 농민군의 가슴을 복수심으로 들끓게 했고 또 최맹순의 분노를 자아냈다. 최맹순은 읍내의 보수 집강소에 불쌍한 저 백성들은 관에서 벌이는 가렴주구와 구시라치의 토색질과 양반의 토호질을 견디기 어려워 조석도 살아갈 수 없다는 글을 보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보수 집강소의 설치를 힐문했다. 이어 금곡 포독도와 화지도회에서도 보수 집강소의 행동을 나무라고 함께 일본 공격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보수 집강소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강경하게 대응했다. 농민군 측에서는 곧바로 최맹순, 관동수 접주를 비롯해 상주, 용궁, 안동, 풍기, 영천, 문경, 단양 등의 13 접주가 연합해 예천읍을 공격한다는 글을 보냈다. 그리고 북쪽의 금곡, 서쪽의 화지에 수만 명의 농민군이 집결해 예천읍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양식과 땔감의 통로를 막아 한 달 이내에 적을 고사시킨다는 작전을 짰다. 이런 정황을 염탐한 보수 집강소에서는 8월 23일 먼저 공격에 나서 농민군 측에 약간의 피해를 주고 퇴각했다. 하지만 읍내의 사정은 절박해. 읍내의 방수가 거의 한 달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어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저자와 길막힌 것이 또 한 달 가까이 되어 땔감과 양식이 끊어져 읍내 백성들이 모조리 줄여 울부짖는 소리가 진동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때 민보군의 공격 소식을 들은 최맹수는 결연한 행동을 감행했다. 8월 28일 한낮 화지 농민군 수천 명이 읍내 10여리 지점에 나와 진을 친 것이다. 하지만 농민군은 보수 집강소의 반격으로 일시에 무너져 달아나다가 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물러갔다. 예천의 농민군 집강소 활동은 이처럼 끈질기게 전개되어 경상도 지역의 본보기가 되었다. 강원도, 황해도 지역의 집강소 활동은 그 성격을 구분짓기 애매해 2권 4장에서 다룬 지역 봉기 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한다.